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금 KT와 롯데케미칼 제가 자소서 항목 해설 때문에 또 이렇게 귀한 시간 금요일 날 저녁 9시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네요. 우선 막 이제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또 곧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어떤 그 자소서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정보들을 조금 더 PPT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PPT 내용 안에 좀 많은 글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열심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안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캡처하셔서 여러분들 자소서 쓸 때 참고를 잘 한다면 어떤 비법 노트까진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자소서 작성할 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담아뒀으니까 자료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송희파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금 다음 주에 바로 이 마감이잖아요. 날짜가 별로 남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최대한 시간을 적게 드리고, 좀 빠르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자소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하철도 999님 안녕하세요. 대굴대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노보노님도 안녕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1분만 있다 시작할까요? 여러분들 특별한 일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가 진짜 많이 바빴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자소서 준비도 그렇고 제가 새롭게 하는 일도 생겨가지고 조금 빡빡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10시 반에 꼭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조금 속도감이 있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하, 테디 하이, 감사합니다. 네, 윤호님 안녕하세요. 자, 저에 대한 소개는 지난번에 이미 많이 드렸기 때문에 요런 정도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채널 테디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 컨설팅 스튜디오 테디 운영하고 있고, 신촌에서는 이제 곧 오픈을 앞뒀는데 스터디 카페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어떤 대기업 삼성, CJ 이런 출신은 아니지만 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처럼 취업 준비를 했던 가장 최근에 어떤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항공사나 금융은행 이쪽에서 총 13개 합격했던 이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노하우들은 정말 어떤 선생님의 입장보다는 같은 시선의 어떤 멘토로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 개 먼저 좀 재밌게 가볍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KT랑 롯데케미칼 자소서를 쓰면서 돈을 조금 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가 이 KT랑 제가 롯데케미칼은 지원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 분석이라고 해야 할까? 자소서 준비를 하면서 좀 내용을 봤는데, 생각보다 이 신년사 때부터 지금까지 행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투자회사 출신이기도 하고 어떤 투자에 관심도 많은 편이라서 아주 소액을 이렇게 넣어봤는데 전 시범 삼아 실제로 제가 자소서 준비하면서 오늘 오는 동안 한 10%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 대기업, 큰 기업, 정말 어떤 근본 있는 기업들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성 있는 방향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고,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이 경제 전문가들에게 굉장히 레이더망에 꽂혀서 어떤 주가 상승에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진짜로 KT 같은 경우에는 디지코 전환을 하면서 어떤 컨텐츠 강화한다고 했는데, 막 넷플릭스랑 하겠다, 경쟁 컨텐츠 만들겠다, 협력하겠다라는 어떤 썰이 많이 돌면서 막 주가도 오르고 하고, 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신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수소탱크 신기술 이제 국내에선 최초라고 합니다. LG화학에서는 배터리 산업 이런 거 집중한다면 롯데케미칼은 조금 다른 내용으로 좀 기술 개발로 주가 상승 이런 거 돈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진짜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진입 맞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소서 작성할 때 그냥 공부라고만 생각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액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내가 정말 생각했을 때 괜찮다 생각했던 기업, 자소서도 잘 썼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질 때 느끼는 그런 쾌감도 한번 느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가 중고나라, 맞아요. 지금 정말 그 커머스 시장이 핫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쵸. 롯데케미칼 요새 에틸렌 가격도 올라서, 맞아요. 얼마 전에 수에즈 운하 요쪽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이 가격, 이 석유 가격도 폭등하면서 주가도 오르고 하던데. 우선 일단 바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자소서 작성을 위한 산업 기업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산업 분석, 기업 분석만 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는 한 곳을 진짜 집중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도 있었지만, 일단 많은 곳에 지원을 하면서 다다익선처럼 좋은 그 합격 포인트를 꺼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고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 최고 높은 어떤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IR 자료, 경영 공시 이런 거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신년사 부분을 가장 많이 활용해서 답변을 작성을 했고요. 홈페이지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누구나 뽑을 수 있는 그런 소재들 있죠. 너무 자기소개서인데 어떤 기업 설명, 기업 자랑에 집중하다 보면 너무 좀 다른 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심플하게 자소서를 위한 최소한의 분석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소서를 작성하자. 물론 롯데케미칼만 바라보고 KT만 바라본 사람이라면 사실 이게 좀 마음의 어떤 민망함, 어떤 미안함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우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좋은 자소서 작성 꿀팁 먼저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님, 네, 테디쌤 부산 사람이시죠? 맞습니다. 저 부산 사람 맞습니다. 자, 질문을 추상적이게 받아들이지 말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답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전했던 경험이라고 하면 그냥 도전했던 경험을 그냥 쓰려고 하고요. 최근 3년 동안의 경험하면 그냥 최근에 있었던 일을 막 쓰는데, 저는 어떤 단어 하나, 숫자 하나에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전략을 갖고 답변을 작성하는 게 굉장히 자신감 있는 자소서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건 면접 답변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질문별 중요도를 파악해서 나의 킬링 경험을 어떤 특정 항목에 배치시켜라. 일단 항목이 4개가 있고 5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5개가 다 중요하다, 4개가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지만, 면접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항목을 가장 먼저 볼 거란 말이에요. 물론 어떤 현직자들이 그 자소서를 받아서 볼 때는 그 사람들만의 중요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사팀에서 평가 이 틀을 제공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암묵적으로 이 자소서 항목을 적을 때, 이 제출을 할 때, 이 항목을 가장 중요하게 봅시다라는 어떤 그 룰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때려 맞출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어떤 인성이나 어떤 경험에 대해 묻는 게 아닌, 어떤 내가 이 회사에 반드시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플러스 또 어떤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다는 핵심 역량, 또 IT, 공대 쪽에는 기술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가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 생각하고요. 질문별 핵심 역량 배치에 너무 압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핵심 역량은 겹칠 수도 있고요. 흔하단 말이에요. 한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마다 중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질문에 묻는 그 답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너무 어떤 핵심 역량, 어떤 경험을 배치해야 될까 그런 걸 걱정하시지 마시고 미리 항목 분석하고 핵심 역량과 경험 배치를 효율적으로 해서요. 어떤 내용이 너무 겹치지 않게, 소재는 겹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 이런 부분. 네. 자. KT 자소서 전체 항목인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1, 2, 3, 4번 중에 몇 번이라 생각하나요? 1, 2, 3, 4번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 볼게요.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2번. 그쵸.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핵심 역량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2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어떤 경험은 2번에 넣어주시면 가장 좋고요. 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 가장 중요한 항목일까요? 몇 번이 가장 중요한 항목일까요? 이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롯데케미칼은 몇 번 항목이 가장 어떤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항목이 될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번, 3번. 자, 3번.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어떤 대중의 시선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번,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서 본인을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번 항목도 꽤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번 항목도 은근히 어떤 본인이 어떻게 기여할 건지 입사 후 포부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강점을 구체적인 근거로 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떤 추상적인 것만 아닌 구체적인 부분도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다. 그래서 1번, 3번, 뭐 2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러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어떤 핵심적인 어떤 가장 먼저 항목을 봐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뭐 3번 혹은 1번으로 갈 확률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KT 자소서 항목 해설할 거고요. 일단 핵심 같이 한번 보세요. 고객 중심이고, 고객 중심, 그리고 주인 정신. 주인 정신이라는 건 어떤 자부심, 실력을 갖춘, 자,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근무할 수 있는 것. 입사 후 포부로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소통과 협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데, 벽을 넘어서는 수평적인 소통과 유연한 협업 체계예요. 벽을 넘어서는. 실제로 KT 직무 담당자들의 어떤 유튜브, 브이로그나 어떤 소개 영상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부서 간의 협력이 많다 보니까 어떤 적절한 의사소통은 어떤 문제 해결도 줄일 수 있고, 어떤 문제 발견, 문제 발생도 줄일 수 있고, 해결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본질과 과정. 자, 업의 본질에 집중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과정까지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에서 배우는 것, 시행착오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라는 핵심 가치, 어떻게 보면 인재상, 자, 캐치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만 일단 제가 따왔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 따왔는데, 자, 이 KT 대표님께서 무엇을 많이 말씀하셨냐면, 가는 곳마다 디스코도 아니고 디지코. 자, 디지털 컴퍼니예요. 디지털 플랫폼 컴퍼니. 이쪽으로 이제 간다. 텔레콤. 우린 통신회사에서 이제는 플랫폼 회사로 넘어간다. 플랫폼 회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네이버, 어떤 카카오, 수많은 이용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고 계속해서 여러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플랫폼 회사를 이야기하는데, 자, KT의 가치관이 나옵니다. 보통의 대기업과는 달리 국가와 사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앞장서야 하는 기업이다. 이런 거는 어떤 기업의 가치관, 비전이니까 나의 어떤 가치관을 연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의 역량과 기술, 열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기술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기술 중심의 회사는 맞으니까요. 자, 혁신을 돌파구로 만드는 선도회사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신사업의 도전, 어떤 거? 고성장, 잠재력이 큰 거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에서 ABC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기술의 중요성, 어떤 KT가 디지코 플랫폼 컴퍼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니까 이번 채용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술자들을 좀 이렇게 모집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미디어 컨텐츠, 로봇, 바이오, 헬스케어 등 신사업에 도전해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부분. 자, 도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경영 키워드로 고객 중심 사고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 자, 고객 중심, 고객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으로 가는 거고, 자, 일하는 방식의 변화. 기존의 불필요한 부분들은 잘라내겠다. 조직, 어떤 이 개편도 하고 있고요. 슬림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구 대표는 고객의 삶의 변화와 다른 산업의 혁신을 리딩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여하는 것이, 자, 비전이죠. KT의 숙명이다. 자, 그리고 KT는 통신사업자라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디지털 플랫폼. 자, 이거 계속해서 도전, 새로운 도전, 요 부분. 자, 첫 번째 항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질문은 뻔해요. 세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KT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세 가지를 물어보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게 각자 따로 놀면 안 돼요. 어차피 하나의 제목이 나올 거고 여러분들은 쭉 내용을 써내려갈 거잖아요. KT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가 하나의 스토리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하고요. 너무 특별한 소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KT 지원 동기 뻔하고요. 직무 지원 동기도 여러분들이 가진 경험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뻔합니다. 막 너무 막 새로운 거, 특별한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머리만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어떤 이 주어진 자료 속에서 필요한 포인트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와 가장 잘 연결된다라는 걸로 바로 가시면 되고요. 좋은 거 사고 싶고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회사 지원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자, 볼게요. 답변의 비율은 2대 5대 3,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KT 지원 동기 2, 그리고 직무 지원 동기 5, 그리고 입사 후 포부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목 작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제목을 작성할 때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뭐 KT 지원 동기, 그리고 이 직무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저는 이 제목에서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자, 디지코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ABC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처럼 입사 후 포부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제목에 넣자. 그러면 지원 동기와 KT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다 연결이 된다. 앞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캡처하시고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캡처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답변의 비율은 2대 5대 3으로 가자. 제목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찌됐던 노래 제목 어떻게 짓습니까? 노래 제목. 어떤 가사 쓸 때 그 가사 안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 본인이 가수가 생각했을 때, 작사가가 생각했을 때, 작곡가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그 주제 단어를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입사 후 포부에 있는 이 핵심 키워드가 제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시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디지코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뭐 이런 거 촌스럽나요? 일반적인가요? 근데 너무 특별한 게 오히려 이상하다라는 거죠. 자, KT 지원 동기 소재 선정 방법 알려드릴게요. KT 지원 동기 소재 선정 방법. 이거는 뭐 어떤 신년사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 영상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사업의 매력도 어때요? 5G 통신. 자, 여러분, LTE는 통신사들의 실패작이에요. 왜냐면 어떤 이 통신망을 설치하는 것 정도의 비용만, 이 매출만 연결됐고요. 실제로 이게 속도 빨라지고 무제한 데이터 나오면서 좋았던 건 컨텐츠 회사들이에요.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돈을 다 빨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죽서서 개줬다. 어떤 실패를 거듭한 거죠. 4G에서는. 그래서 5G에서는 어떤 B2B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요. 플랫폼 산업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다양한 도전, 다양한 산업의 먹거리를 빨아 당겨보자 라는 게 사업의 매력도죠.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크잖아요. 물론 잠재력도 있지만 밑에 2번에. 자, 두 번째, 유무선 통신 사업을 넘어서 자, 역량 강화를 위해 ABC 분야,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경쟁력 향상은 자, 이 디지털 전환, 이 KT의 목표에 가속을 붙여줄 수 있다라는 포인트. 사업의 매력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KT 직무, KT 지원 동기 넣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성장 잠재력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KT의 어떤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람들, IPTV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가입자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1256만 명.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이런 이용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및 이걸 통해서 빅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고 카카오톡, 네이버와 같은 어떤 금융, 통신, ICT, 미디어 커머스 등 다양한 산업 성공화를 위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카카오톡은 하는 것마다 잘 되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이유는 이용자, 우리나라의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한다는 거. 저희 할머니도 사용하시니까 말 다 한 거죠. 정말 뭐 넘사벽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자, 스마트 팩토리라는 건 뭐냐면 어떤 B2B에서 어떤 기업이 이렇게 좀 잘 돌아갈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할 수 있으니까, 줄 수 있으니까 상생이라는 가치로도 연결될 수 있고, B2B 사업 모델 확대로 인해서 사회적인 책임도 실현될 수 있죠. ESG 경영이라는 게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참 KT라는 기업 자체가 이 통신회사지만 디지털 플랫폼으로 넘어갔을 때는 정말 더 사회적인 책임, 상생, 공생, 어떤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기업의 가치관, 가치. 자, 도전 정신, 기업이 일단 성장하려면 도전밖에 방법이 없긴 하지만 여기서도 도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성장 신사업 도전. 어떤 잠재력이 큰, 성장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클 수 있는 곳에 투자하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가치관은 고객의 삶의 변화와 다른 산업의 혁신을 리딩하여 고객의 삶의 변화에 도움 주고 산업의 혁신을 위해서 도움 주고 대한민국 발전에 국가 경쟁력을 올려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내가 그 속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KT 지원 동기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빠르고 어떤 편리하게 하는 이로운 기업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또 지원하는 것에 있어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KT 지원 동기 넘어서 직무 지원 동기 한번 볼게요. 직무 지원 동기. 자, 이게 여러분들 이번에 핵심 역량 질문이랑 연결이 될 수 있지만 자세히 작성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직무에 대한 설명은 그 채용 공고안에 잘 나와 있어요. 그걸 단어 하나하나를 잘 의미를 부여해서 그 단어를 증명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글을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유통 채널 관리 및 유무선 서비스 세일즈 기획.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적을 때 어떤 소재를 적어야 할까? 여기서 전 중요한 건 채널 관리예요. 매니징 경험. 자, 그리고 세일즈 기획. 판매를 기획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었던 경험 다 되는 겁니다. 매장을 운영해서 효과적으로 어떤 문제를 어떤 걸 개선했던 경험,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했던 경험, 내가 관리자, 매니저로서, 점장 이런 거로서 역할을 해본 경험, 매장의 청결, 재고, 매출 서비스 관리했던 경험, 자, 직접 판매 혹은 매출을 위한 전략적인 기획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 단을 넘어서 실행으로도 해본 거. 단순히 내가 해당 경험을 해서가 아닌 이 결과를 내기까지 내 역량이 도움되더라.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역량을 배웠다. 그래서 난 잘 할 수 있다라고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직접적인 경험, 간접 경험, 교육, 참여, 수료, 공모전, 팀 프로젝트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다면 직접적인 연결이 제일 좋겠지만 여기에서는 굳이 여러분들이 너무 그 직무 지원 동기를 딥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ICT, 여기 정보들을 주셨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입사업 허브. 3가지였죠? KT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입사업 허브. 입사업 허브는 여러분들 어차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만난 남녀가 내일 사귈지 헤어질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들 입사업 허브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구체적인 걸 적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회사가 나아가자는 방향에 내가 가진 어떤 강점, 역량이 연결이 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그냥 열심히 하겠다, 발전 도움 되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너무 추상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건네겠습니다, 성실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보다는 아래의 예시가 좋아요. 위보다는 아래의 예시가 좋다.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전환이라는 KT의 비전에 맞춰서 ABC 분야의 기초를 또 하나의 전문성으로 쌓아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유관 부서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은 물론이고 나아가 고객의 입장에서 전문성 있는 서비스, 판매 이런 기획을 제공하겠습니다. 로 연결하는 거죠. 어차피 입사업 포부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 줄로 너무 짧게 적는 것보다는 2줄, 많게는 3줄인데 전 2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거 다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가세요. 근데 제가 어제 졸면서 좀 어제 다 만들어서 조금 오타가 있거나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네. 회사의 사업 방향성은 비전을 보고 쓰면 되나요? 어떤 걸 보고?
회사의 사업 방향성요. 일단 여러분들 사업 방향성은 이미 KT에서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뉴스에 KT라고만 검색을 해봐도 정말 많은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팩트 인포메이션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답변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답변은 이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답변은 이대로 작성하면 돼요. 답변은 KT 지원 동기 아까 앞에 나왔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 문장 따서 갖고 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대한 이유. 자, 이런 게 정말 좋은 기업, 국가를 위해서 하는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기업,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기업은 정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직무에서 이런 걸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었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역량을 얻어냈고 자신 있습니다. 앞으로 뭐 도전에 함께 보탬이 되게 이런 걸 하겠습니다. 라는 걸로 연결이 쫙 되면 되겠죠. 1, 2, 3, 4, 5. 자, KT 지원 동기 한 문장. 자, 그리고 KT 지원 동기에 대한 근거 한 문장. 직무 지원 동기 한 문장. 경험 제시 두 문장. 혹은 뭐 맥시멈 세 문장. 입사 오퍼부 두 문장. 이분 이름이 테디쌤이었나요? 네, 테디쌤 맞습니다. 테디쌤. 테디. 자, 가볼게요. 자, 이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제가 뭐 한 줄, 두 줄 적으세요 라고까지 하지 않은 거는 뭐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선호도도 다를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거기까지는 손대지 않았는데 뭐 필요한 말씀하세요.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 생각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본인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자, 이거는 IT 분야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핵심이에요. 그래서 ABC 관련된 역량에서 내가 정말 어떤 결과를 낸 적이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여기 그냥 무조건 박아두면 돼요. 받고 노 받고 노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 자, 개인적으로 KT 자소상 목적에서 저는 가장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핵심 역량이 소재가 흔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리더십, 어떻게 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도전정신, 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분석력,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자,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고요. 자, 어떤 골머리 싸매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핵심 킬링 경험, 이때 이제 때리면 되는 겁니다. 왜 다른 항목보다 100자가 많을까? 졸다가 이거를 100자를 더 친 건 아닐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전 두 가지. 이 질문이 중요해서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전략을 갖고 가야 되니까 전략. 왜 100자인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왜 100자인지. 나중에 어디서 3년이 있는데 왜 3년인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배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액션이 중요한데 상황 설명에 글자 수를 많이 낭비하니까 내가 보고 싶은 이 사람이 이런 자격증도 있고 이런 능력도 있고 이런 경험도 있는데 이력서에는 이걸 보고 싶은데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래서 100자 더 써라, 편하게 더 써라 라는 이유로 이렇게 100자를 더 여유 준 거다. 그럼 KT의 작은 배려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거 캐치했죠? 자, 100자를 어떻게 소제목 써요? 저는 무조건, 저도 여러분, 어떤 비빌 언덕님도 그 말씀 하시던데, 저는 제목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목. 강의 주제 내용도 중요하지만, 강의를 하는 거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강의 주제, 딱 이 첫 번째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신년사와 홈페이지 2개로 자소서 박살내는 거예요. 신년사와 홈페이지 2개로 자소서 박살내는 거예요. 자, 신년사와 홈페이지 내용 2가지로만. IR 자료 이런 거 안 봅니다. 물론 봐야 돼요. 나중에 면접 준비할 땐 여러분들 반드시 봐야 돼요. 물론 거기 안에 인사이트, 중요한 포인트 문장, 신년사에서 꺼냈듯이 거기에서 꺼내는 것도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작성 가이드 한번 보세요. 작성 가이드. 이게 정답은 아니죠. 당연히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을 배우면 거기에 뭐 숫자 넣어가지고 답을 내는 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것도 다 고등교육 받아서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자소서 쓴 데는 많은 정보가 필요 없어. 최소한의 정보, 지금의 가장 포커스 할 수 있는, 컨센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냥 그 내용만 가지고 내 내용을 연결하면 돼요. 롯데케미칼 아직 안 했어. 지금 KT 2번 하고 있어. KT 2번. 자, 첫 번째, 저는 땡땡 직무에서 이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건 두 괄식이죠. 두 괄식. 그리고 무엇보다 땡땡 직무에서 발생하는 이런 상황, 이런 문제, 이런 역량이 도움이 된다. 자,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이유 제시예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이유 제시. 저는 땡땡한 경험을 통해서 땡땡 역량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어서 땡땡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뭐 갈 수 있을 거고요. 상황 설명. 절대로 장명의 전환. 여기에서 이거하고 전환하는 거 너무 자세히 설명하지 마세요. 그거 안 궁금해요. 그런 거 안 궁금해. 자, 이것도 예시 줄게요. 액션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액션을 한 것도 중요한데 그 액션이 나오게 된 계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의 그 속에서 역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 잘 읽으세요. 여기 주의사항을 다 넣었습니다. 해당 경험을 통해 땡땡 역량을 배울 수 있었고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걸 통해서 직무에 연결되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살짝의 포부 느낌으로 자신감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쐐기를 막 박아버리는 그 문장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800자에서 경험을 저는 하나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800자에서 물론 2개 쓸 수 있지만 저는 좀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 문제가 발생한 과정을 설명하는데 하는 게 아닌 이 결과를 내기까지 내 행동을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다 생각해서 저는 하나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자, 예시. 안 좋은 예시야. 안 좋은 예시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일단 막 그냥 답답해. 고구마 100개. 고구마 100개, 고구마 200개. 답답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목이 왜 이래 마르지? 여기에서 문제점은 너무 장면의 전환별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뭐 제이콥 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강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특히 여러분들 자소서도 그런데 답변할 땐 더 문제야. 답변할 땐 내가 그냥 묻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꺼내기까지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요렇게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설명하는 게 나는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듣기 싫어, 짜증나. 면접관의 입장에서 글을 읽는 사람에서는 배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표현하세요. 상황을 표현하세요. 이 부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상황을 표현한다. 자, 예시. 여기에는 글자 수도 줄어들었지만 조금 더 함축적으로 조금 더 많은 내용. 자, 비교해 보세요. 저기 내 거 쓴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자,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함축하는 거예요. 함축. 뭐 내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지금 예시가 있으니까 좀 딱 어떤 느낌인지 올 거예요. 비교해보세요. 그냥 캡처해서 봐. 보고 여러분들도 자꾸만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오케이? 자, 세 번째 갈게요. 최근 3년 내에 가장 어려웠던 도전은 무엇이었으며 가장 어려웠던 도전은 무엇이었으며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자, 나 왜 3년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 3년인지, 뭐 누구는 뭐 성인이 된 이후의 경험, 뭐 누구는 뭐 최근 경험을 원한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3년이라는 건 내가 이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직무 혹은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게 된 최소한의 기간이 되지 않을까? 내가 뭐 어떤 IT 쪽으로 지원을 한다면 IT 이거에 관련된 AI에 내 역량을 보여주고 클라우드 역량을 보여주고 싶다. 3년 동안은 뭔가 했을 거 아니야. 학교 수업도 듣고 뭐도 하고 했던 내가 직무를 최소한 정하고 나서 했던 도전이에요. 물론 여러분 누군가는 이걸 가벼운 내 인성, 내 끈기, 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저는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 3년 내라고 뒀을 때는 이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 3년 정도면 여러분 4차 산업혁명 막 3D 프린팅 뭐 암호화폐, 블록체인 뭐 여러 가지 클라우드 이런 게 너무 중요해지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그럼 4차 산업혁명 어떤 IT 기술에 대한 트렌드를 읽고 관심이 있었는지를 나는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대목이 3년이다.
그래서 나는 이 질문에서 그런 부분들이 파악해서 답변을 하면 충분히 무언가 더 내가 이 직무에서 이 회사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지 않아요. 도전에서는. 그쵸? 내가 역량, 도전 정신을 강조하고 싶으면 성공 경험하세요. 어려운 걸 성공했던 경험. 내 가치관, 도전 정신 돋보이게 하고 싶다면 실패 경험을 기술하세요.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내 리더십, 내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고 싶다면 성공한 거 하시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핵심 역량을 강조하고 싶으면 성공 경험을 넣으시고 내 가치관, 이 도전하는 내 마음, 이 정신, 요거를 강조하고 싶다면 나라는 사람을 강조하고 싶다면 실패 경험을 기술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3년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자. 직무와 관련 없는 도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도전도 전혀 상관없지만 저는 이왕이면 3년이라면 어떤 산업군 직무 정했을 시기이기 때문에 관련된 도전 경험 좀 하자. 자, 보세요. 기존의 통신 사업 플랫폼 사업으로 바꾸는 거죠. 완전히 어떤 형태와 근본을 바꾸는 도전 경험이 저는 핵심이다. 그냥 안 해본 걸 한 도전 말고요. 안 해본 걸 한 도전 말고 무언가 완전히 뒤엎는 도전 있잖아요. 뒤엎는 도전. 내 인생 지금까지 쌓아왔던 걸 내려놓고 도전하는 거. 내가 문과생인데 IT 쪽에 도전한 거. 이런 거는 진짜 있으면 필살기야. 여기에 반드시 넣으세요. 반드시 넣으세요. 공모전, 팀플, 편입, 전과, 사업, 모든 뭐 어떤 도전 행위도 중요한데 그 도전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중요해요. 그 도전이 본인이 갖는 어떤 의미. 그리고 좀 예시를 든다면 문과생이지만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될 IT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또는 클라우드 관련된 교육에 참여한 도전 혹은 뭐 도전에서 실패했던 경험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뭐 내가 경영학과 출신인데 뭐 마케팅 관련된 공부를 했다는 건 근데 내가 영어 영문학과 출신인데 영업 관리에 관심이 생겨서 마케팅 관련된 거 어떤 뭐 서비스 아르바이트 했다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전이 중요하다. 반전. 늦은 나이에 워킹 홀리데이를 하는 거 뭐 잠깐 지금 짚어가면 잠깐 솔직히 말해서 회사 퇴사하고 워킹 홀리데이 가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갔는지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저는 현실 도피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문과생인데 IT 대학원 간 건 좋은 소재죠. 좋은 소재. 너무 좋은 도전했다. 잘했다 진짜. 멋있어요. 자, 여러분 캐치됐죠? 자, 넘어갑니다. 작성팀 넘어갑니다. 자, 소재 선정 개꿀팁. 자, 보면 기존의 통신회사라는 인지도와 방대한 조직 규모가 새로운 도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넌 안 돼. 넌 안 될 거야. 내가 이런 전공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해. 이런 걸 극복했던 경험, 어떤 희생을 감내하고 목표를 위해 도전했던 경험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 구조 개편을 하고 있어요. 조직 슬림화도 하고 있고 프로세스도 바꾸고 있어요. 과감하게 업무 방식 바꾼다 했잖아. 경영 키워드를 했잖아. 그러니까 매뉴얼, 규정, 규율, 조직 문화, 구성원을 바꾼 도전 경험.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이런 걸 바꿨다. 10년 동안 운영되어 왔던 동아리 규칙을 뒤엎었다. 왜? 단합력을 모으기 위해서, 신입생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 볼게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소재 선정 여기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질문 내에서는 최고의 답변을 쓰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질문 내에서는 최고의 답변을 쓰는 사람이 될 거다. 롯데 이거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안 보이네. 지금 시간이 9시 40분. 40분 했네. 빨리 갈게요. 자, 여러분 답변 작성 방법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본인이 생각하는 도전 정의하고요. 도전 경험 제시, 배운 점 제시하고요. 자, 제가 생각하는 도전이란 이런 겁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도전을 통해서 이런 걸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도전을 했기 때문에 진짜 도전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 이렇게 했고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성공했던 실패했던 성공했으면 그래서 나는 이런 역량을 통해서 했다. 이런 역량이 KT 이 직무에서 도움될 거다. 혹은 실패했다. 이걸 배웠다. 이걸 토대로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캡처했죠? 갑니다.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업 경험을 본인이 수행한 역할 중심으로 설명하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자, 공동의 목표예요. 공동의 목표. 우리가 이걸 열심히 해야 될,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협업 경험인데 아까 협업에서 대한 포인트는 협업에서 중요한 건 뭐 경청, 공감, 배려, 희생, 조화, 협력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엇을 얻었는지 기술해 주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리더, 팔로워 경험 다 됩니다. 자, 어떤 리더, 어떤 팔로워 얻는지가 중요하지 리더인가 팔로워인가 중요하지 않아. 나는 포용하는 리더, 나는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팔로워, 나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팔로워. 소통, 협상, 업무 분위기, 배려, 희생, 책임감. 자, 해당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 자, 성공 경험도 좋지만 실패 경험도 돼요. 달라진 변화가 있으면 돼. 결과가 있으면 돼. 결과. 자, 꿀팁! 여기에서 어떤 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KT 직무에서 모든 직무 현직자들이 이 브이로그 같은 데 보면 소통이 중요하답니다. 소통.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듣고 경청하고 이런 소통.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글씨 있는 쓰레기 아니야. 시행착오. 당신은 글을 잘 쓰기 위해서 그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롯데케미칼을 이야기할 건데 이제 롯데케미칼은 실패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답변 작성 가이드. 저는 땡땡 이러한 공모전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했던 이러한 가치의 중요성을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예시 있죠? 예시? 해당 역할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 내 생각. 제가 생각하는 리더란 이런 거라 생각하죠. 요게 중요합니다. 실제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상황, 자, 액션, 문제 해결 과정. 여기서 중요한 거 뭐? 성공 경험의 경우에는 액션, 이러한 것을 했던 이유, 내 이 역할에서 이러한 액션을 했던 동기, 계기가 중요하다고. 어떤 이유, 생각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실패의 경우에는 실패 끝나고 나서 원인 파악해서 배운 거. 자, 다시. 성공 경험은 이 행동을 했던 계기가 중요하다. 성공을 하게 했던 이 행동을 하게 했던 동기가 중요하다. 실패는 실패 후 원인 파악 되돌아가는 거 중요하다. 자가 성찰, reflect 이런 거 중요하다. 자, 내가 사례를 많이 알려주고 싶은데 다 못할 것 같아. 진짜로. 그래서 최대한 내가 많이 해볼 테니까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결론. 본인이 배운 가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직무에서 강점 어필하면 되겠죠? 직무에서 강점 어필. 자, 너무 빨리 넘어갔나? 자, 여기 넘어갈게요. 협업 경험. 오케이. 자, 그러면 5분만 쉬고 가겠습니다. 5분만 쉬고 롯데케미칼. 3분만 쉬고 롯데케미칼 달릴게요. 3분만 쉬고. 지금 시간이 3분만 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 그러면 물 좀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롯데케미칼 준비하는 분들 이제 준비하십시오. KT 퇴근! 네, 여러분, 저 왔습니다. 여러분, 잠깐 짧게 아이스 브레이킹 약간 느낌, 아이스 브레이킹 할 필요 없지만 지금 아이스 브레이킹 잠깐만 해볼게요. 자, 뭐냐면, 제가 어제 천안의 한 대학교에 특강을 갔어요. 특강 갔는데 잠을 못 잔 상태로 특강을 가가지고 열강했어. 오전 1교시부터 3교시까지 특강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차에 갔다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고 이제 다시 차로 왔는데 차 문이 안 열려. 차 키가 이 가방 안에 내가 키를 넣어뒀는데 그 가방을 트렁크 안에 넣어뒀더라고.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면서 막 서비스 센터에도 전화하고 막 오만 뭐 방법을 다 고민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열쇠 사장님을 불러가지고 불법으로 이렇게 뭐 약간 이 차문을 따는 기술자가 있더라고. 그래서 결국엔 문을 땄어. 들어갔어. 근데 가방이 없더라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제가 밥 먹었다 했잖아요. 거기에 제 가방을 두고 왔더라고. 그 정도로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한 번만 되돌아봤으면 되는데 그럴 틈도 없었고 이 신체적으로 이 몸과 마음, 육신이 피곤하니까 완전 멘탈이 나가서 어제 식스센스급 멍청한 똥멍청이 바보짓을 했는데
어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진짜 내가 살면서 어제 가장 현타 왔던 순간이고, 헛살았나? 내 인생 왜 이래? 약간 이랬던 바보 같은, 여러분들 항상 정신 똑띠 차려가지고 열심히 준비합시다. 여러분 면접에서도 이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자, 갑니다. 롯데케미칼. 가보겠습니다. 케미칼. 자, 중요한 세 가지예요. 인재상이에요. 어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지, 어떤 실력을 키우기에 끊임없이 노력하는지, 어떤 협력과 상생을 아는지, 여기 안에 포인트를 잘 잡으세요. 눈이 조금 안 보여서 가까이 조금 가보면, 자, 이거는 롯데케미칼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는 실패라고 생각해, 실패. 어떤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성공 가능성을 찾아내는 적극적인 도전 정신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자, 적극적인 도전 정신. 실패를 해도 괜찮아. 실패. 근데 이건 뭐가 문제가 있냐면 내가 봤을 땐 성공할 때까지 실패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공할 때까지 실패 도전. 이런 사람. 포인트 잡았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 도전의 가치, 롯데케미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전의 가치가 여러분들이 적는 그 항목의 소재 방향성을 잡아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실력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재, 끊임없이 스스로 단련하고 블라블라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노력하고 준비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이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때를 기다린 사람.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협력과 상생을 아는 인재예요. 협력과 상생을 아는데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거, 다른 사람 이해, 받아들인 거, 배려, 때론 희생, 때론 경청 공감, 때론 내 걸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너무 자기 주장 강하고 개성 강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거. 물론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그 전략을 파악하면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신년사 볼게요. 신년사의 중요한 부분 밑줄 그어져 있으니까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보세요. 자, 어려운 경영 환경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다변화 전략을 해서 롯데 첨단 소재와 합병했죠. 그래서 시너지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 화석연료 사용 규제 문제가 발생했죠. 외부적인 환경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소 움직임. 자, 어떤 사회적인 흐름, 이 친환경 이런 변화 때문에 이제 석유화학 산업은 파괴적인 혁신이 진행 중. 어렵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 자, 그래서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하면 안 돼. 변화 탈피,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각. 그래서 계속 시장 분석을 해야 되고 트렌드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이런 방향이면 되겠다라고 캐치를 했을 때는 속도감 있게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행동력, 추진력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혁신적인 변화에서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다? 속도감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 근데 여기에서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건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 계속해서 가야 된다. 지속 가능성. 나 개인적으로 이 케미칼, 이 석유화학, 롯데케미칼은 돈을 벌었는데 다른 지금 케미칼 회사 쪽에, 화학 쪽에 돈을 엄청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라고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네요. 갑자기 또 눈물이 앞을 가리네.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ESG 경영. 자,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회사의 전망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ESG 경영이 굉장히 핫합니다. 굉장히 핫해요. 어떤 비재무적인 요소, 사회적인 책임, 필환경, 친환경 어떤 이 공생을 위해서 사회적인, 환경적인 전 세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지금 회사의 전망을 결정한다. 그래서 공생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넘어갑니다. 기존 사업의 가치를 보존하고, 기존의 사업 가치를 보존하고 새로운 성장을 모색해야 된다. 자,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강화와 신사업 기회를 찾고 고부가 시장 개척을 주도해야 한다. 업무 효율성을 높여가야 한다. 지금 다른 경쟁사들은 난리야. 배터리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그런데 지금 케미칼은 거기에서 쏙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 여기서 뭔가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 그래서 저는 들어갔어. 그렇게 해서 주식을 들어갔는데 조금 오르더라고. 물론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소액 들어갔는데 딱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어떤 신기술 개발했다라고 뜨더라고. 뉴스 기사. 진짜 신기하죠. 정말 신기했어. 자,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돼요. 기존의 어떤 방식과는 조금 표준화, 디지털화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안전. 이거 이제 그 공장 화재 있었잖아요. 이 석유화학 이쪽은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ESG 경영과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고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 환경, 보건에 대한 운영 체제. 그래서 어떤 보다 높은 수준의 어떤 규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냈던 경험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자, 즐겁고 보람된 기업 문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얼마나 회사에서 지켜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도 보세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작성 전 참고사항.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 구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일상을 풍요롭게 이롭게 하는 롯데케미칼의 다양한 제품에 대한 설명, 어디에 사용되는지 이런 거 너무너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보다도 어떤 채용자들을 위한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봐도 전공자가 아니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나도 좀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자, 유튜브 롯데 채널, 이 채용 공식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하면 팁을 얻을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경쟁업체,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이 어떤 경쟁 우위를 갖고 있고 산업 부분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없어. 신소재 공학과 당연히 맞닿아 있죠. 완전 맞닿아 있죠. 신소재는 완전 맞닿아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주가 분석 영상을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요. 롯데케미칼 자소서 치면 일단 영상이 별로 안 나와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그런 정보가 안 나오고 롯데 채용만 나와요. 케미칼에 대한 어떤 정보가 상당히 적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불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공부도 조금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되게 설득력 있어, 경제 전문가들은. 왜냐면 팩트 인포메이션 가지고만 하거든, 걔들은. 자, 지원 직목은 소재 경험이 겹치면요. KT에서 복부 타세요. 다른 회사 복부 타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무조건 새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IR 자료 굉장히 여기 진짜 자료가 잘 돼 있어요. 확실한 건. 자, 제일 어려운 항목이었어요. 여러분, 제일 어렵지 않나요? 석유화학업계 향후 트렌드를 조망해라. 산업의 전망이에요. 산업 분석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는 그렇게 안 했고요. 그냥 어떤 동종업계의 어떤 방향성 이런 거 봤고요. 그리고 신년사 내용 활용해서 전 딱 그렇게 활용해서 요거 답변을 썼습니다. 여러분, 썼습니다. 자, KT의 1번 항목처럼 하나의 질문에 3가지를 물어봅니다. 산업 분석, 입사 후 포부, 본인의 강점 및 역량. 여기에서는 입사 후 포부가 추상적일 수가 없는 게 본인의 강점 및 역량,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그 입사 후의 어떤 역량을 강점, 역량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3가지 질문에 대한 각각의 답변이 아닌 하나의 흐름으로 타고 가야지 가동성이 올라갑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타고 가야 되고, 이제 신년사 내용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질문에 사용 가능한 소재 주제 연결. 신년사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 포인트 잘 잡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석유화학업계 트렌드. 자, 제가 정리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신년사나 어떤 뉴스 기사들 보면 현재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돌파구에 대한 부분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연료 사용 규제, 이 어떤 규제적인 부분. 두 번째, 첨단 소재 개발의 중요성, 첨단 소재. 그리고 어떤 그 산업도 중요합니다. 배터리 산업에서 경쟁 우위 갖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빌리티 관련된 부분에서 수익원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 수소탱크 신기술 개발 완료 예정입니다. 수소탱크 신기술 개발 완료 예정. 그리고 시장이 계속해서 급변하기 때문에 어떤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 트렌드 조사 시급하고요.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 이게 트렌드다.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 이게 어떤 여러분들 그 신년사에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준 겁니다. 자, 지속 가능한 경영, ESG 경영. 자, ESG 경영이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자, ESG 경영에서 여러분들 어떤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플라스틱을 생산해요. 그리고 사용 후 수거를 합니다. 또 리사이클링, 재활용을 하는 그런 선순환적인 이런 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 또한 지금 ESG 경영의 한 가지 부분 중 하나입니다. 뭐 준법 경영, 윤리 경영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ESG 경영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정말 자세히 나올 거고 롯데케미칼 들어가면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죠. 자, 이 부분도 트렌드로 연결할 수 있다. 친환경, 신소재, 모빌리티, 건강, 새로운 수요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외부와 혼자서 해낼 수 없다는 거지. 이제 기업 혼자서 어떤 혁신을 이뤄내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갈 수 있겠죠.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갈 수 있다. 자, 답변 작성 가이드 보세요. 현재 석유 화학업계 트렌드를 선택합니다. 자, 다시 1, 2, 3, 4, 5, 6 트렌드 선택하세요.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적어주세요. 롯데케미칼은 그 속에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이런 걸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강점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부분을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매출 증대 기여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내 직무 설명 참고해 주시고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경험, 경력, 교육, 지식 관련 내용 설명하세요. 교육을 받았다, 수료했다, 경험 있다, 인턴 경험 있다, 공모전 참여했다, 고민해봤다. 자,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쐐기 박는 문장. 본인의 강점을 통해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의 보탬 설명. 다시 한번 포부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가볼게요. 예시. 완벽하게 다 적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틀에 완전히 따라갈까봐 뺐는데 트렌드를 이야기했어요. 경쟁력 갖추기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강점은 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강점이 여기에 도움이 될 거다. 실제로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창출한 적이 있다. 앞으로 제가 가진 이러한 걸 통해서 이러한 롯데케미칼이 나아가야 할 이런 방향에 이런 부분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 그래도 어렵게 느껴졌던 이 항목이 방향성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소서에 대해서 비교하지 마. 자소서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를 이미 할 수 없지. 내가 저 사람이랑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데 왜 비교를 합니까? 괜찮아요. 본인이 생각했던 질문에 대한 의도 파악하고 전략을 넣어서 여러 번 퇴고 끝에 많은 사람들 보여줘서 객관적인 글을 얻었다면 그것 자체가 그냥 좋은 글이에요. 알겠죠? 저도 옛날에는 못 썼어요, 여러분들. 그냥 많이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여러분? 자,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자, 나를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가장 중요한, 다시 한번, 지금의 땡땡한 나를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는 인재상을 넣을 수 있겠네. 도전정신 충만한 나를 있게 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를 있게 한, 지원하는 직무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내가 있게 한, 이러한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을 갖게 한 나. 오케이? 자, 결과적으로는 성장 과정이에요. 내가 한층 더 성숙해진 인간으로서, 이 직무 지원자로서 한층 더 성숙해진 사람인데, 저는 여기에서 어떤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려면요, 실패 경험을 이야기한 걸 추천. 혹은 시행착오 이야기한 거 추천. 왜냐면 연애를 잘하려면 이별을 겪어봐야 돼요.
좋은 사람을 구별하려면 나쁜 사람을 만나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실패나 시행착오를 통한 거, 내가 말했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성공하는 게 롯데케미칼에서 원하는 인재다. 그러면 단순히 도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이 도전 끝에 어떤 결과를 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8번 도전 끝에 성공했다. 이런 걸 원하는 거입니다. 이런 걸 원하는 거이다. 자, 단순히 도전하는 행위가 아닌 실패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이걸 바꿔서 새롭게 도전하고 또 파악하고 바꿔서 새롭게 도전해서 성공! 이렇게 가는 거죠. 학생회장에 떨어진 건 다시 도전하기가 어렵죠. 다시 도전해서 성공했으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저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시됐죠? 도전이 두렵지 않은 나, 그게 아니에요. 자, 실패가 두렵지 않은 나가 나는 좋다. 실패가 두렵지 않아야 돼요. 실패가 두렵지 않아야 돼. 도전을 잘하는 것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앞에서 설명 완료한 도전 정신입니다. 자, 실력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재, 두 번째 인재상이었는데, 주인의식,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성실하게 어떤 매일매일 하는 거, 전문성 갖기 위해 노력하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의 자신감 있게 한 나, 난 소극적이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 서는 거, 발표하는 거 두려워했다. 그래서 스터디를 꾸려서 1년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프레젠테이션 발표했다. 그리고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 혼자서 개수기도 찍어가고 영상 계속 촬영하고 가족들 앞에서도 쪽팔리지만 해서 나는 여러 번의 어떤 오랜 시간 동안 그걸 극복하기 어려웠지만 6개월, 1년 만엔 내가 정말 자신감 있게 이 발표할 수 있게 됐고 어떤 대회에서 상도 탔다. 이런 게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죠. 매일 주기적, 정기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어요. 토익 점수 950점을 만들었는데 37번 만에 목표한 성적 달성했습니다. 37번의 시험 응시 만에 목표한 성적 달성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근데 조금의 부풀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확 와닿는다. 협력과 상생을 아는 인재, 팀워크, 상호협력, 배려, 희생. 자, 중요한 가치관. 답변 작성 가이드 가볼게요. 본인이 강조하고 있는 가치를 재정의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이란 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자, 경험 제시. 저는 교환학생 지원에서 2번의 탈락 끝에 합격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1번과 2번 순서 바뀌어도 돼요. 여기서 일부러 여러분들 어떤 대단한 경험 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럼 좀 힘들어 할까봐 제가 일부러 그 교환학생이라는 좀 흔한 소재로 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어떤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근데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나은 마음가짐부터 노력하는 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액션 넣어주시고요. 결론은 그래서 내가 얻게 된 이 가치를 지원하는 직무에 있어서 분야에 있어서 잘 실천하겠다라고 가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제가 아까 제 자기소개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토익 강사 출신이었거든요. 토익 강사 출신. 그래서 토익은 개인적으로 솔직히 좀 경솔한 언행이 될 수 있는데 무조건 열심히 하면 무조건 결과 나옵니다.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비례 크기가 다를 수는 있어요. 비례 크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열심히 한 만큼 무조건 계속 올라갑니다. 자, 3번. 지원하신 직무가 무엇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정의를 기술해 주십시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학업 또는 학업 외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작성해 주세요. 이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항목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본인이 그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 노력했던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습니다. 여러분 글자를 좀 잘 축약해서 적을 수 있으면 두 가지. 직무 직접 관련 경험 플러스 교육으로 서포트 해주는 거. 직무 직접 관련 경험 2개는 투머치야. 그래서 관련 경험 하나, 교육, 베스트. 직접적인 경험이 없던 간접 경험 및 전공, 공모전, 자격증, 교육, 스터디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지원하는 직무의 담당 업무 및 우대사항을 확인하는
후 활용해서 답변 작성. 롯데케미칼은 좀 특이하게 해외 지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지원 우대에 영어 우수자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쓸 게 없다. 정말 쓸 게 없다. 의사소통 능력하면서 외국어 그리고 문화에 대한 차이, 어떤 비즈니스를 더 오픈 마인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항목 작성 팁입니다, 여러분. 자, 가볼게요. 지원 직무를 한 문장으로 재정의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 직무는 이러한 것을 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라는 게 이제 바로 두 번째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 직무는 이러한 것을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직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지식, 기술 및 근거 제시하세요. 자, 이제 나열을 할 건데, 두 개라고 했을 때는 나열을 할 건데, 첫 번째로 이거, 두 번째로 이거도 가능하고요. 시간 순서대로 내가 먼저 노력하고, 그거 나중에 노력한 거. 자, 이것도 가능하고, 중요한 거 하나, 부가적인 노력, 나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 이걸 했다, 블라블라. 둘째, 이거 했다, 블라블라. 그리고 이제 결론. 자, 지원 직무에서 어떤 도움이 될지 앞으로 필요한 영역, 지식을 갖추기 위한 열정 포부를 하겠다. 앞으로 이러한 이러한 경험이, 이러한 내 역량이, 이러한 부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이런 역량, 이러한 지식이 있다면 끝까지 내가 갖춰 나가겠다. 준비된 지원자가 되겠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중요했던 거 아까 앞에 요거예요. 여러분들 롯데케미칼 쓸 때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자, 너무 많이 가야 된다. 자, 이 세 가지. 이것만 잘 읽고 신년사 잘 읽으면 자소서 작성할 때 디테일한 부분을 굉장히 잘 쓸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을 굉장히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차별화예요. 경험이나 이 핵심 필살기가 특별한 게 없다면 그냥 이게 차별화예요. 묻는 거에 이 회사의 어떤 생각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정말 잘 넣어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또 갈게요. 달려봅시다. 자. 자, 4번 갈게요. 달성하기 어려운 높은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해서 도전해본 경험을 기술해주세요. 목표 수립 과정과 계기 수행 과정을 겪었던, 이거는 여러분 어차피 저기 밑에 부가적인 설명은 어차피 답변 작성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데, 이 면접관이 좀 답답했나 봐요. 요즘에는 저렇게 부가 설명을 넣는데 저것도 어떻게 보면 지원자들을 위한 배려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 자, 2번에서 도전 경험을 작성했다 하더라도요. 아까 앞에서 했던 2번에 도전 경험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례를 통해 답변 작성하면 오케이예요. 도전을 너무 좋아하니까 다른 걸로도 괜찮아요. 자, 2번은 성장 과정이니까 성숙해지는 거에 초점. 내가 그래도 이런 걸 하게 됐다. 이런 거를 잘하게 됐다. 이게 초점이면 4번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도전이라면 정말 좋습니다.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도전이라면 정말 좋습니다. 직무와 직접 관련된 도전 정말 좋습니다. KT 3번 항목과 일맥상통하니까 적당히 복붙하세요. 적당히 복붙하세요. 적당히. 오케이. 적당히란 말은 뭐예요?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자, 달성하기 어려운 그냥 단순히 매출 향상 1등 수상 범주를 넘어서요. 구체적인 소재 가야 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1등을 하고 싶다. 이게 높은 건데 그건 너무 뻔하잖아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이 중요해요. 자율적.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자소서 강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해서 전략적으로 답변을 하자. 자율적이야. 그러면 자, 신년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재 활용 좋아요. 지속 가능 경영, 상생, 안정 관련 조직 문화. 근데 내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자율적이었으니까 구체적인 목표를 소재로 도전했던 경험을 뭔지 보여줄게. 자, 공모전에 나갔어. 1등이 목표가 아니야. 최소 비용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내보고 싶은 거야. 최소 비용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내고 싶었던 거야.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떤 구체적인 가치를 목표로 삼아서 좋은 결과, 더 높은 결과. 오케이?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시행착오가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롯데에서는 실패해서 도전하고 실패, 도전 결과를 이뤄내라 했으니까. 자, 그래서 기존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관례였다면 기존의 제작 비용을 50% 미만으로 줄여서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자율적 목표. 오케이? 자율적 목표 설정했어요. 자, 그래서 왜 그 목표를 뒀는지가 중요해요.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효율적이고 성능 좋은 제품을 제작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충분히 우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 결과 만들 수 있다. 자, 그리고 부품 하나도 단가를 최소한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장애물 나와요. 수십 곳의 매장에 비용 견적해야 됐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팀원들 간에 역할 나눠서 책임감 있게 업무 수행했는데 때론 호환성이 맞지 않는 제품으로 2번, 3번 부품 교체하는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문제까지 발생했어요. 또 문제, 또 도전하고 문제, 도전. 자, 결과적으로 최우수상 했다, 입선했다, 실패했다 상관없어요. 어떤 배움의 가치를 얻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높은 성장, 더 높은 결과, 앞으로 신사업 도전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 ESG의 성공적인 이런 걸 위해서 이런 걸 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실패도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라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도전에 있어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건 없습니다. 도전이라는 건 자체가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껴안고 가는 게 도전이고, 도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오케이. 이거 정말 중요했어요. 롯데의 가치관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와우, 나 시간이 너무 쫓기지만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잘 따라오고 있죠? 자, 마지막 5번째, 팀워크예요. 팀플레이, 팀워크, 협업. 자, 각 팀원들의 역할 과정에서 의견 조율 어려웠던 점, 또 문제를 준다. 롯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줄 건가 봐. 어려웠던 점, 그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래. 야, 이 정도면 거의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작정한 것 같지만 시키는 대로 해야죠. 우리는 고용주를 위해서 맞춤 서비스, 맞춤 자소서를 작성하는 게 우리의 의무다. 들어가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들어갈 때까지는 원하는 대로 하자. 이 항목까지 본다면 어떤 롯데 기업 문화 분위기 살짝 느낄 수 있죠.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은 분위기 아닌가잉? 해당 항목은 KT 자소서 4번 항목과 일맥상통해요. 사실은 일맥상통해요. 조금의 가치는 다르겠죠. 회사마다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비슷하다, 일맥상통한다. 자, 팀원 간의 문제 중 가장 큰 어려움 겪은 사례를 선정하세요. 어려운 역할 배정이 어려워서 누구도 다 피해, 다 안 하려고 해. 이런 것들. 하나의 결과 도출하기까지 어려워. 의견 갈등. 이 팀원이 잘 따라오지 않아. 비협조적인 팀원. 프로젝트 자체 높은 난이도. 너무 어려워, 이 주제 자체가. 팀원 간의 불화, 서로 시기 질투하고 욕하고 싸우고 난리 나고 막 어그러질 것 같은 느낌? 팀원 개개인의 수행 능력 부족. 이것도 능력 부족. 자, 극복 과정을 통해서 팀워크에서 중요한 가치를 여기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이 문제 해결의 주축이 되는 경험이 돼야 돼요. 주축. 내가 혼자서 하진 않아도 어떤 주축이 돼야 돼요. 자, 팀워크에서는 중요한 키워드는 소통, 배려, 화합, 희생, 경청, 공감, 책임감, 성실함 이런 걸로 끌고 가면 어렵지 않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자, 답변 작성 가이드. 자, 가볼게요. 저는 이런 팀워크, 팀 활동 경험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왜? 이런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통, 배려, 희생, 경청, 화합 등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곧장 저는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겨야지. 롯데케미칼은 즉각적인 실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곧장 저는 이걸 했습니다.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더 이렇게 했습니다. 개선이 됐습니다. 결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배운 가치, 이거의 중요성을요, 직무에서 다른 팀원,
여러분 다른 부서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죠. 다른 기업과의 협업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이런 걸 배웠으니까 직무에서도 이런 협업, 소통 중요한데 이런 가치로 좋은 팀 워크뿐만 아니라 좋은 결과까지 실패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낼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끝났습니다. 와, 10분 빨리 끝났네요. 자, 뭐 간단하게 Q&A 타임도 하고요. 여러분들 뭐랄까 마지막으로 응원 메시지도 좀 하고 갈게요. 제가 이거 시간 내에 끝내려고 오늘 막 입에 모터 달았는데 제가 제일 빨랐죠. 제가 다른 선생님보다 빨랐죠. 제가 열정밖에 가진 게 없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살짝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렇게 많은 오늘 자소서를 하면서 가장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 가장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어떤 자소서를 쓰던, 어떤 답변을 하던, 결국에는요, 거기에 대한 문제 답변도 하지만, 나라는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그 회사에서 참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자, 제 이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제 이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저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고민하는 지원자입니다. 지원자란다. 제가 답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사람입니다. 저기 보면, 유튜브도 하고 있고, 컨설팅도 하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고, 모바일 쇼호스트로 물건도 팔고, 삼겹살도 팔고, 떡도 팔고 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하면서 전 세계 다 다녀봤고요. 전 세계 맛집 다 다녀봤고요.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투자회사, FPC 요쪽에서 마케터 경험도 해봤고요. 경험이 많아.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동년배 중에서는 제가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 들여봅니다. 다시 또 끝까지 가볼게요, 여러분들. 좀 질문 주시면, 질문, 답변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유튜브 구독 안 하셔도 좋고 하시면 감사하죠.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든 안 하든 저는 여러분들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랑 소통하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어떤 소통의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방향보다는 쌍방향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여러분, 저도 롯데케미칼 KT 처음 써봐요. 처음 써보고 처음 봤어. 근데 나도 생각보다 쉽게 되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니까가 아니에요. 무언가 해야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아.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이콥, 그리고 강민혁 선생님, 비비런덕, 조스플라이 다 생각이 다르겠지. 근데 나는 내가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자신 있게 풀어나갔어. 그러면 그건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너무 어려워하고 비교하고 나는 별로야, 글자 아까 쓰레기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취업의 성공은 자존감과 자신감의 차이예요. 자존감과 자신감의 차이. 경험이 많다고 자신감이 센 거 아니고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자존감, 연습 경험, 마인드셋 그걸 하는 거고, 그런 게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하라고요.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어요. 카카오톡도 제 유튜브 들어가면 제 카카오톡 나와요. 개인 카톡이에요. 하루에 카톡 1000개 받아요. 1000개 1500개 미치겠어. 하지만 행복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좋아요. 자, 보세요. 지금 밤낮 없이 자소서 쓰고 있는 여러분들 괜찮아. 언젠가 밤낮 없이 자소서를 쓰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희망이 될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어떤 입장과 이해하고 공감하는 멘토, 이 테디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는 이제 앨범 자켓인데, 노래 앨범 자켓인데, 제 노래예요, 제 노래. 여러분,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만들었던 테디, 괜찮아 라는 노래입니다. 멜론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진심이긴 한데, 요런, 가사. 정말 저는 여러분들 진짜 응원하거든요.
가장 가까이서 저 워낙 힘들게 살았고 힘들게 취업했고 고생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래서 진짜 테디 괜찮아 멜론에서 검색해 보세요. 테디 괜찮아 꼭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뭐 가수 그 한예슬 전 남자친구 테디 말고 저 테디예요. 테디쌤 아니야. 테디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뭐 오늘 5분 빨리 끝내겠습니다. 진정하게 멋진 교수님은 수업 5분 전에 끝내는 거 있다는데. 여러분, 질문. 뭐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질문 마지막으로 해도 5분 쓰겠습니다. 자, 질문 주세요, 여러분. 끝내려고 하니까, 끝내면 안 된대. 자. 야, 잘 안 보인다. 여러분, 질문 줄 때 가독성 좀 좋게 부탁드릴게요. 이게 글이 많으면, 영양 적는 부분에서 직무 관련 경험 많은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그래도 2개 이상, 처음에 저는 이 관련해서 6가지, 7가지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2가지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 중에서도 이 2가지가 하면 되잖아. 깔아주면 돼. 저는 이 서비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총 12가지에 대한 12가지 현장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전문적인 매뉴얼과 주기적인 교육 참여를 통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이 현장 경험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노래 가사 잘했네. 말하지 않아도. 노래 조만간 트로트도 낼 거야, 트로트도. 조만간 트로트도 나오는데 그것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협조적인 팀원은 달래고 어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르고 어르고 하는 거는 애한테 하는 거예요. 다르고 어르고 하는 건 애한테 하는 거라고. 이 목표의 중요성과 이 사람이 참여해야 되는 이유를 설득시키는 게 성인의 팀워크의 역할이에요. 팀원의 역할이에요. 어르고 달래는 건 애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게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분야를 해서 자랑질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열심히 살고 다양한 경험하는 거예요. 자, 질문. 편입 준비하느라 3년 날리긴 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얻은 건 많았거든요. 근데 이 공백기에 대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니까 그러면 날려서 편입을 포기했는데 다른 걸 하고 있어야 돼. 편입을 포기하고 공백기면 안 돼. 편입을 포기하고 다른 걸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편입에 실패했지만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게 아니라. 인턴 생활을 한 번 했는데 그때 여러 개의 역량을 뽑아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개의 그 역량을 꺼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이 공모전을 통해서 도전정신, 리더십, 문제 해결력 원래 하나의 경험엔 여러 역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강조하고 그 강조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액션들과 내 생각과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지금 질문 별표 테디쌤 그래 읽어볼게요. 계열사 임원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 중인데 말씀은 KT 본사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계열사에서만 집중해서. 자, 여러분 계열사는요 어떻게 보면 KT를 서포트하는 서포트하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T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계열사가 이 KT 회사에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물건을 납품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보시고 그게 KT의 산업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그럼 우리 계열사가 어떤 성장 잠재력, 어떤 발전할 수 있을지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어떤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내 역량이 도움된다면 그걸 답변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사 시험 4년 동안 4번 와 멋지다. 멋져요. 괜찮아. 진짜 멋있다. 이걸 실패 경험으로 쓸 수는 없을까요? 사실 회계사 시험 4년 동안 하면요 웬만한 어떤 이 컴퓨터로 세무 이런 관련하는 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또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 좀 애매하죠? 그랬을 땐 깔끔하게 포기하는 법도 배운 거지. 깔끔하게 포기하는 법. 최선을 다한 자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왜? 내 인생은 짧거든. 새로운 도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자, 한기업 1번 문항에도 A, 인터넷 경험, 2번 문항 A.
인턴의 경험을 중복해도 되는데 인턴 경험이라는 게 뭐 포괄적인 게 아니잖아. 인턴에서 이걸 했던 경험, 인턴에서 이걸 했던 경험,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날, 다른 사람들과 했던 경험이면 오케이.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자, 취업준비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옆에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고 농담 아니고 광고도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도움 필요한 사람들 제게 도움 요청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신촌에서도 이제 스터디 카페 운영하면서 항상 거기 상주하면서 뭐 오는 친구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려고 그런 거 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뭐 도움 필요하면 연락 주시고요. 노래도 듣고 뭐 여러분들 뭐 위로도 받고 동기부여도 받고 열심히 해주세요.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면접이 다가오는 시즌에서는 더 도움되는 어떤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저의 최고의 자신 있는 부분은 면접 스피치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자소서도 열심히 했으니까 잘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